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 테마 모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주님들은 모두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눈을 감고 목소리만 집중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엄지 공주. 원작 안데르센. 아주 먼 옛날 시골 마을에 혼자서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곁에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꽃을 가꾸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아이가 하나 있다면 외롭진 않을 텐데. 어느 날 꽃의 요정이 찾아와 할머니에게 꽃씨 하나를 주었어요. 할머니, 이 꽃씨를 심어서 예쁘게 길러보세요. 할머니는 꽃씨를 화분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놔두었어요. 정성껏 화분을 돌본 지 며칠이 지나자 화분에 붉은 꽃이 피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꽃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머니, 여자아이가 잠을 자고 있네. 엄지손가락만이 엄지공주라 불러야겠군. 할머니는 예쁜 여자아이가 생겨 너무 기뻤어요. 엄지공주를 위해 호두 껍데기로 만든 침대도 만들어주고 엄지공주와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엄지공주는 낮에는 꽃잎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호두 껍데기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두꺼비 한 마리가 풀쩍 뛰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정말 예쁜 여자아이다. 내 아들과 결혼시켜야겠어. 두꺼비는 잠들어 있는 엄지공주를 안고 연못가로 데려갔어요. 잠이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엔 온통 물과 연잎들 뿐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때 징그럽게 생긴 두꺼비가 다가왔어요. 안녕? 넌 오늘 나랑 결혼할 거야? 조금 있다가 올게. 두꺼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었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는 연못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엄지공주가 말했어요. 전 엄지공주인데 자고 일어나 보니 이곳이지 뭐예요? 두꺼비와 결혼해야 한대요. 전 두꺼비가 싫어요. 엄지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들은 엄지공주가 너무 불쌍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물고기들은 연꽃 줄기를 힘껏 물어뜯어 연꽃 줄기를 끊어주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엄지공주님. 부디 행복하세요. 정말 모두들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를 태운 연꽃잎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어요. 한참 떠내려가는 그때 갑자기 멀리서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정말 멋진 아이로군. 내 신부로 삼아야겠다.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낚아채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자 풍뎅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풍뎅이 친구들이 말했어요. 이게 뭐야? 정말 못생겼네. 더듬이도 없고 날개도 없잖아.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친구들이 놀려대자 풍뎅이는 엄지공주가 싫어졌어요.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나무 숲속에 두고 날아가 버렸어요. 여름 내내 엄지공주는 혼자 숲속을 떠돌았어요. 풀잎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열매와 이슬로 허기를 달랬어요. 할머니 곁으로 가고 싶어. 배도 고프고 숲속은 너무 무섭고 힘들어. 엄지공주가 힘들어할 때 가끔 제비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엄지공주에게 제비는 친구 같았어요. 그런 제비가 너무 고마웠어요. 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숲속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던 새들도 떠나고 꽃과 나무들도 시들어졌어요. 엄지공주는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숲을 지나가던 들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이고 가영어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마음씨 좋은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데리고 따뜻한 땅속 깊은 굴로 데리고 갔어요. 아주머니는 맛있는 음식과 입을 옷을 주고 겨울 내내 지낼 수 있도록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어요.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자꾸나. 정말 감사합니다. 엄지공주는 겨울 내내 들쥐 아주머니와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두더지가 놀러 왔어요. 두더지는 엄지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쁜 아가씨네요. 저 아가씨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엄지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두더지는 아주 친절하고 부자란다. 두더지와 결혼하면 넌 아마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었어요. 두더지와 같이 살게 되면 어두운 땅 속에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기 싫다고 들쥐 아주머니에게 말했지만 들쥐 아주머니는 화를 내며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엄지공주는 굴 밖으로 나와 생각했어요. 이 향기로운 꽃들과 나뭇잎들, 이 따뜻한 햇빛, 시원한 바람,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엄지공주는 숲을 돌아다니다가 날개를 다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보았어요.
엄지공주를 위해 숲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던 그 제비였답니다. 어머, 제비님 괜찮으세요? 엄지공주는 다친 제비를 위해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고 옷으로 동여매 주었어요. 며칠 동안 엄지공주는 제비를 위해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드디어 상처가 다 낫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제비가 말했어요. 엄지공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와 함께 가실래요? 저는 꽃의 나라로 갈 거예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걸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꽃의 나라로 가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떠나요. 엄지공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하늘을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하늘에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한참을 날아가자 저 멀리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 있는 꽃의 나라가 나왔어요. 제비는 그곳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지요. 우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처음 보는 꽃들도 많이 있네. 우와. 그때 저 멀리 꽃의 나라 왕자가 엄지공주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엄지공주님. 저는 꽃의 왕자예요. 사실 외로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낸 거랍니다. 이제 저와 결혼해서 꽃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할머니, 저는 꽃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곧 할머니께 놀러 갈게요. 제비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꽃의 요정 엄지공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엄지공주는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똑똑한 공주였답니다. 여러분도 엄지공주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나요? 혹시 피하고 싶어서 무조건 떼를 쓰거나 모른 척하진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들쥐 아주머니처럼 무조건 너를 위한 것이라며 내 생각을 아이에게 강요할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제목 인어공주 원작 안데르센 깊고 깊은 바닷속에는 멋진 궁전이 있었어요. 이 궁전에는 6명의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죠. 그 공주들 가운데에서도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름답고 착했어요. 막내 인어공주의 피부는 하얗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나고 눈동자는 바다처럼 파랗게 빛이 났어요. 할머니는 인어공주들에게 물밖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는데 물 밖은 매우 위험하다며 15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물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늘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어요.
언니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무서워하며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막내 인어공주는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물 밖의 세상을 몹시 궁금해했답니다. 인간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좋겠어.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가 15살이 되었어요. 멋진 생일 파티를 한 뒤 막내 인어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고 물 밖으로 헤엄쳐 갔어요. 우와, 너무 멋지다.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어.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아, 상쾌해. 바다 위에는 크고 화려한 배가 한 척이 떠 있었지요. 저게 뭐지? 아, 언니가 말했던 배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한번 가까이 가볼까? 신나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이끌려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는 예쁜 유리잔을 들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왕자님인가 봐. 정말 잘생겼다.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보고는 한눈에 반했어요. 그때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쳤어요. 점점 파도가 높아지더니 이내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한순간에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왕자님, 위험해요. 순간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하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붕덩! 공주는 정신을 잃은 왕자를 안고 헤엄쳐 바닷가 모래사장에 눕혔어요. 왕자님, 일어나세요. 제발요. 인어공주는 밤새도록 왕자님 곁에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 만치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인어공주는 재빨리 사람들이 오기 전에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이웃나라 공주가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그때서야 왕자는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오, 당신이 나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왕자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바위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았던 인어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닷속 궁전으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왕자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왕자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 날이 많았죠. 언니들은 막내 공주를 위로했어요. 막내야, 우린 사람하고 달라. 그분을 좋아하면 안 돼. 그래, 이제 그만 잊어버려. 인어공주는
왕자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물 밖으로 나가 궁전 먼 발치에서 왕자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사람으로 변해서 왕자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어공주는 고민 끝에 바닷속 나쁜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님,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의 그 예쁜 목소리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만약 나에게 너의 그 목소리를 준다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마녀가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 고민한 공주는 대답했어요. 네?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꿈에 그리던 왕자님을 곁에서 볼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약을 먹어라. 먹는 순간 너의 그 지느러미는 다리로 변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네가 왕자님과 결혼하지 못한다면 넌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질 것이야. 그래도 이 약을 먹겠느냐? 네, 왕자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고 약병을 받아왔어요. 바닷가에 올라온 공주는 마녀가 준 약을 마셨죠. 그러자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이내 인어공주의 꼬리가 없어지고 두 다리가 생겨났어요. 하지만 아픔을 견디지 못한 인어공주는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산책 중이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발견했어요. 아가씨,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얼굴을 보고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런. 일단 저희 성으로 같이 가요. 착한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리고 가 음식도 주고 옷도 주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왕자님과 인어공주는 가까워졌어요. 인어공주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님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름답게 춤을 추는 인어공주와 왕자님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쩜 저렇게 예쁠까? 춤추는 걸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인어공주는 발을 디딜 때마다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과 춤을 추는 게 즐거워 고통을 참고 또 참아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자님이 인어공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나는 곧 결혼할 것이오.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약속했소. 축하해 줄 수 있겠소? 인어공주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인어공주는 속으로 외쳤어요.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라고요. 왕자님께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 후 왕자의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막내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어.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의 가슴을 찔러. 그럼 넌 다시 인어공주가 될 수 있어. 뭐? 내가 왕자님을? 그래, 막내야. 어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막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궁으로 돌아간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답니다. 왕자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고 온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왕자님을... 난 할 수 없어. 왕자님을 죽일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인어공주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다로 던졌어요. 왕자님, 부디 그분과 행복하세요. 결국 인어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눈이 부실 듯한 태양 아래 하얀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슬픈 인어공주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도 내딛는 발의 고통이 있었어도 가족들과의 헤어짐이 슬펐어도 내 몸이 부서지고 없어져 물거품을 선택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인어공주. 그 사랑이 너무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감탄을 하셨나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사랑, 부디 해피엔딩이기를. 제목 백설공주. 원작 그림 형제. 어느 나라에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흰 눈이 펑펑 하얗게 내리던 어느 날, 왕비는 검은 나무로 만든 창틀에 기대어 술을 놓고 있었죠. 술을 놓던 왕비는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 순간 실수로 술을 놓던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죠. 붉은 피가 똑똑 떨어져 새하얀 천을 빨갛게 물들였어요. 왕비는
하얀 눈과 붉은 피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 눈처럼 하얀 얼굴에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지고 저 창틀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공주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왕비의 간절한 꿈은 오래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어요. 얼마 뒤 왕비가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10달 뒤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눈처럼 하얀 얼굴에 장미처럼 붉은 입술, 머리카락은 창틀처럼 검었어요. 흰 눈처럼 예쁜 우리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러야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비를 잃은 왕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지요. 1년이 지난 뒤 왕은 슬픔을 잊고 새 왕비를 맞이하였어요. 새 왕비는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질투심이 무척 많았죠. 왕비는 백설공주를 무척 싫어했어요.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누더기만 입히고 청소를 시켰죠. 왕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자신이 아끼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죠.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늘 이렇게 묻곤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거울이 대답했어요. 언제나 사실만 말하는 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백설공주가 안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났죠. 백설공주는 부끄러워서 얼른 성 안으로 달아났어요. 왕자는 창문 앞에서 공주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어요. 부끄러워 몸을 숨겼지만 바로 백설공주가 꿈속에서 그리던 왕자님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나 백설공주는 나날이 아름다워졌어요. 하루는 왕비가 비밀의 방에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 누더기 옷의 아이가 어떻게 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거울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왕비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비는 질투심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백설공주를 이대로 그냥 놔줄 순 없어. 분노에 가득 찬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앨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비는 성 안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없앴다는 증거로 반드시 심장을 가지고 와야 한다. 사냥꾼은 감히 왕비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사냥꾼은 공주에게 다람쥐를 보여주겠다고 꿰어서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냥꾼이 칼을 빼내어 들자
백설공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사냥꾼님, 절 살려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갈게요. 사냥꾼은 차마 가엾은 공주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공주님, 왕비님이 공주님을 해치라고 했어요. 다시는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멀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세요. 사냥꾼은 공주를 풀어주고 대신 사슴의 심장을 가지고 혼자 궁궐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진 백설공주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풀숲을 헤치며 더 멀리 정신없이 달아났죠.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걸려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나머지 앞이 보이지 않아 그만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꽈당 넘어졌어요. 백설공주는 땅바닥에 넘어진 채 흐느껴 슬피 울었답니다.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켜 올려다보니 동물 친구들이 백설공주 둘레에 모여 있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어요. 그것도 잠시 동물 친구들은 숲 한쪽으로 앞장서서 백설공주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쯤 갔을까?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작고 예쁜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똑똑똑.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크기가 작았어요. 의자가 7개 있는 식탁이 있고 그 식탁 위에는 접시와 수저가 7개씩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집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지저분해 보이지 뭐해요. 집안을 둘러본 백설공주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만약 내가 집을 청소한다면 주인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해줄지 몰라. 공주의 말을 듣고 동물 친구들도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와 걸레질을 하고 어지러운 방을 깨끗이 치웠죠. 위층에는 7개의 작은 침대도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침대를 보니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한순간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백설공주는 하품을 한 번 하고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집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바로 7명의 난쟁이들이었는데 산속에서 금을 찾아 땅을 파는 광부였어요. 7 난쟁이들이 7개의 작은 초에 불을 붙이자 집안이 환해졌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았을 때 난쟁이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던 난쟁이들은 2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누가 잠을 자고 있잖아. 모두들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다. 어디서 온 누구일까? 난쟁이들이 소곤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죄송해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난쟁이들에게 털어놓았어요. 백설공주의 말을 듣고 7 난쟁이들이 대답했어요. 공주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할 동안 음식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해주면 되죠.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백설공주는 엄마처럼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는 매우 행복했어요. 물론 7 난쟁이들도 매일 행복했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못된 왕비가 마법의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숲속 7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거울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못된 왕비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내 이 사냥꾼, 내 이 녀석, 나를 속이다니. 내 이놈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왕비는 사냥꾼에게 큰 벌을 내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백설공주를 없애버려야겠어. 왕비는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숲속 오두막집으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색색의 실과 끈, 화려한 리본이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예쁜 물건 사세요. 아주 예쁜 물건 사세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설공주는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머니?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만 팔죠. 손으로 짠 색색으로 따내린 고운 비단으로 된 허리띠도 있답니다. 예쁜 물건이라는 말에 호기심에 가득 찬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사랑스럽기도 하지. 예쁜 아가씨, 허리에 한번 매보아요. 아주 잘 어울리겠어요. 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예쁘게 묶어줄 테니까. 못된 왕비가 백설공주의 허리를 꽉 조이자 숨이 막힌 백설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흥,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름답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못된 왕비는 서둘러 궁궐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어 난쟁이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안에 들어선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 백설공주를 살펴보던 난쟁이들이 허리에 묶인 끈을 풀자 다행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난쟁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백설공주는 낮에 만났던 장사꾼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장사꾼이 아니에요. 못된 왕비가 변장하고 공주님을 죽이려 한 게 분명해. 그래요. 이제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공주님. 공주와 난쟁이들은 큰일 날 뻔했다며 앞으로는 더 조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편 못된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난 것을 알아채고 말았어요. 마법의 거울이 말해주었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너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한참을 고민하던 왕비가 이번엔 머리빗 장수로 변장을 하고 오두막집에 또 찾아갔어요. 톡톡톡. 아가씨, 예쁜 머리빗이 있답니다. 한번 빗어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빗이 필요 없어요,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한번 구경이나 해봐요. 여기 다른 목걸이와 팔찌, 보석이 박힌 예쁜 빗도 있답니다. 예쁜 빛에 이끌려 넋을 잃고 바라보던 창문가의 백설공주에게 새 왕비는 독 묻은 빗을 재빨리 머리칼에 꽂아버렸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라 쓰러진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이리저리 살피다가 백설공주의 머리카락에서 빗을 찾아 빼내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깨어났답니다. 공주님,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못된 왕비의 짓이 분명해요. 아휴, 조심해야 돼요, 공주님. 창문으로 얼굴도 내미지 말고요.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놀란 공주는 나지막히 말하며 난쟁이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 날 거울을 보던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뭐야?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니. 이번에는 꼭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못된 왕비는 나이든 농부의 아낙네로 변장을 하고 다시 오두막집으로 향했어요. 한 입만 베어물면 백설공주는 영영 눈을 감게 되는 거야. 왕비는 깔깔대며 상상을 했어요. 왕비의 주문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입맞춤이랍니다. 바구니 안에 맛있는 사과를 가득 담고 하나에는 독을 묻힌 사과를 자기만 알게 숨겨놓았어요. 사과 사세요.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누가 이 신선하고 달콤한 사과 드실 분 누구 없나요? 백설공주는 이번만큼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아주머니. 난쟁이들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백설공주는 집 안에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참, 의심이 많은 아가씨군요. 내가 선물로 하나 주고 갈 테니 자, 맛이나 한번 봐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전 선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왜? 독이 들었을까봐 그래요? 아가씨가 예뻐서 주는 선물인데 사람의 성의를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반쪽을 먹을게요. 자, 이러면 되겠어요? 네? 이 향긋하고 달콤한 사과 맛을 좀 봐요. 못된 왕비는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독이 없는 쪽은 자신이 먹고 독이 묻은 쪽은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향긋한 사과향에 이끌린 백설공주는 안심하고 사과 한 입을 베어 삼키려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해가 질 무렵 7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주님이 또 쓰러지셨어. 공주님 곁을 둘러싼 난쟁이들은 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엔 허리띠도 빛도 아닌 그 어떤 이상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렇게 한참을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답니다. 난쟁이들은 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도저히 저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 묻을 수는 없어. 그래, 아직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것만 같잖아.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위해 유리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동물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던 장소인 큰 나무 그늘 아래에 두고 날마다 백설공주를 찾아가 추억하며 슬퍼했답니다. 한편 궁궐로 돌아간 못된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이젠 됐겠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못된 왕비는 그제서야 세상을 다 가진 양 행복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숲으로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자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유리관을 보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빛에 이끌려간 그곳에 누워있는 건 첫눈에 반했던 그 백설공주가 아니겠어요? 하얀 피부와 빨간 입술, 꼭 잠을 자는 것처럼 곱게 누워 있었답니다. 오, 정말 꿈에 그리던 공주가 이곳에 누워있다니. 난쟁이들을 통해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자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백설공주를 나의 궁궐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7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떠나보내기로 했답니다. 난쟁이들이 유리관을 옮기기 위해 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실수로 유리관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때 유리관이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공주님이 살아났다. 정말 살아났나 봐. 7 난쟁이들은 소리치며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공주는 이내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왕자가 곁으로 다가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공주, 어서 일어나요. 나와 함께 나의 궁궐로 갑시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백설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의 마법이 풀려 눈을 천천히 뜨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의 왕자는 진실로 고백했어요. 공주,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네, 왕자님. 백설공주의 볼은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난쟁이들의 축복 속에서 백설공주와 왕자는 모두 함께 왕자의 궁궐로 떠났어요. 드디어 왕자와 백설공주의 결혼식 날이에요. 못된 왕비도 이웃나라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가 되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진 옷과 보석으로 한껏 치장한 왕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오늘 결혼하는 어린 왕비이십니다. 대체 누가 나보다 더 아름답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노로 가득 찬 왕비는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왕자의 옆에 선 어린 왕비를 본 순간 왕비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어린 왕비는 바로 백설공주가 아니겠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속에서 천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구두가 보였어요. 그 구두만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이 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만 같았죠. 자석에 이끌리듯 구두에 다가가 발에 신는 순간 뜨거워. 바로 못된 왕비의 악행을 알게 된 왕자가 미리 준비해둔 뜨겁게 달군 쇠구두였답니다. 뜨거운 쇠구두를 신은 못된 왕비는 구두를 아무리 벗으려 애를 써도 벗겨지지 않았답니다. 한쪽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뜨거워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발이 바닥에 닿으면 재빨리 다른 발을, 그 발이 닿으면 이번엔 또 다른 발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땐 꼭 춤을 추는 것만 같았죠. 사악하고 못된 왕비는 춤추듯 콩콩대며 저 멀리 사라졌는데 들려지는 소문엔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다나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와 그런 공주만을 사랑한 멋진 왕자님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 오늘은 시기, 질투, 친절, 믿음, 사랑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자꾸만 문을 열어주는 백설공주가 답답한가요? 아니면 순수함에 모든 사람이 착해 보이는 그 심성을 담고 싶은가요?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길 바라는 못된 왕비에게서 무엇을 느꼈나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쁜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던 내 마음속에 나를 외면하고 나 스스로를 죽인 것은 바로 나 자신 아니었을까요?